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당파 싸움이든 뭐든 간에 사도세자가 그렇게 미쳐버린 거는 아버지 영조 책임이 거의 90%예요. 아들을 그렇게 아동학대를 합니까? 아니,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은 그림 그리라고 하면 되지요. 4살 때부터 슬슬 이제 영조는 사도세자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리지 마라 라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라, 네 전하, 가서 지금 세자가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여라. 네 전하,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뭐야? 네, 이런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혼돈의 시대에 현재 왕이 필요한 거는 그림 그리는 거, 활쏘기, 칼 이게 아니라 학문을 닦아가지고 이 정치 9단, 10단, 12단, 13단 노론 이 할배들이랑 싸우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영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세자가 이딴 식으로 공부를 안 하면 말이야, 그리고 다시 이 조정은 저 능구렁이들, 노론 할배들, 저 구렁이들 세상이 돼버리면 내가 평생 쌓아온, 나 영조가 평생 쌓아온 당평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돼. 세자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그림 그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에이. 이러면서 슬슬 아들이 그림 그리고 활쏘기하고 하는 거를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10살쯤 되면은 사도세자가 아빠를 만나는 거를 두려워해요. 왜? 가면은 또 잔소리 하거든.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너 또 그림 그리냐? 공부를 하니까 왜 공부를 안 해? 이러니까 영조가요, 또 세자 들으라고 세자 앞에서 막말까지 해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건 다 세자 탓이다. 들으라고. 심지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흐려요. 오늘도 날씨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날씨가 흐려. 옆에 세자 듣고 있어요. 이 하늘이 흐린 것도 다 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래. 이 정도면 아동 학대 아닙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아동 정신 전문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아동 학대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영조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쪽이 금쪽이 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영조는 이렇게 조급함을 보였냐? 봐요. 영조 입장에서는 42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이 47세니까 자기가 일찍 죽을 줄 알았거든. 자기도 평균 연령에 맞춰가지고 80 넘어까지 살 줄 자기가 알았나. 그래가지고 최대한 세자 교육을 빨리 시키려고 안달이 났던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이해는 해요. 사방천지는 지금 정치 19단 노론 능구렁이들이고, 세자는 어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세자가 그림 그리고 피카소 그리고 고갱 그리고 하니까 안달이 나죠. 자기도 사람인지라 영조도 열받으니까 하늘이 흐린 것도 다 네 탓이야 임마 한 것도 약간의 이해는 되긴 되지만 또 이해도 안 돼 또. 근데 봐봐요. 자기도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83살, 83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결국엔 잘못했어요, 영조가요. 자, 영조가 또 자기 사도세자를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하고 괴롭혔냐?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자야, 네 전하, 너는 한나라 황제 중에 가장 훌륭한 황제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자야? 중국 한나라요? 한고조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 네 전하, 저는 한나라 문제가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아니, 이걸 한나라를 세운 고조, 한고조 유방, 항우랑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초한지 만든, 지금 현재 장기판을 만드신 그분이요? 아니, 한고조,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왜 훌륭한 왕이 아니냐, 황제가 아니냐? 그 업적은 한고조보다 한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다는 건 참 더 문제 많은 애가 아니라 문제란 황제예요. 여기에
아빠 영조는 이런 말합니다. 이게요, 한나라 때는 지금 왜 이게 출제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나라에는요, 그 한고조가 세운 한나라에는 문제라는 황제도 있었고 무제라는 황제도 있었어. 이거가 킬러 문항이었어. 문제는 말 그대로 글자, 문자 할 때 그 문자, 문제예요. 한무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죠.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는 싸울 무자예요. 요걸 본 거야. 누구를 선택하는지. 근데 아들내미가 문제가 훌륭한 황제다고 얘기하니까 이때 딱 걸렸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들아, 세자야. 네 성격으로 봤을 때는 한무제가 가장 훌륭한 황제라고 생각할 건데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어? 왜 거짓말해? 문제가 아니라 무제라고 한 게 그게 문제야?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글 공부, 문보다는 활쏘기 같은 무를 좋아한다는 걸 간접 돌려까기를 해버린 거 이게요. 이게 아빠가 할 삐입니까 이게요. 아이고. 자, 영조의 아동학대 계속됩니다. 영조의 부인, 뭐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는 거의 등장을 안 하지만 영조의 중전마마가 정성왕후란 사람이 있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병에 걸렸습니다. 영조 부인이요. 사도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엄마죠. 자기 양엄마 정성왕후가 이제 병이 슬슬 깊어지니까 병수발을 직접 들러와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명목상. 근데 사도세자가 병수발을 들러 어마마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어마마마 괜찮다 무르르륵 하면서 피를 갑자기 사도세자 앞에서 토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니까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했겠죠. 통곡을 해요. 어마마마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마마마 여봐라 거기 어이없느냐 어마마마 빨리 나으십시오 어마마마 피를 토할 땐 선짓국인데 이거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드르륵 영조가 들어온 거예요. 문 열고 문이 열리네요 영조가 들어와요 하는 순간 펑펑 통곡을 하고 있던 사도세자 울음을 뚝 그치고 바들바들 떨면서 방 한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웅크려 쭈그려 앉아서 벌벌 떨었대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공포 그 대사 자체였으면 통곡을 하다가도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뚝 그치고 방구석이 처박혀서 벌벌벌 떨었다. 이거는 오은영 박사 10명이어도 아마 이거 상담이 안 될걸요 이거? 아버지는 이런 사도세자를 보듬어 준 게 아니라 더 밟아버려요. 계속 질문 공세. 너의 몇 줄 몇 페이지 그거 외워. 알아? 너 손자병법에 그거 뭐 알아? 그러면 너무 아버지가 쪼으니까 사도세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너무 두려워서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영조는 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쪼아버려.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공부 안 했지? 실망이야 너. 너 공부 왜 안 해? 왜 안 해? 너 외우라고 했지? 참, 아이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세자가 가출 안 하는 게 다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악순환이에요. 아버지를 두려워한 사도세자가 답을 못하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는 못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지는 커녕 더 밟아버리고 쪼아버리니까 애는 더 말 못하고 더 구석으로 처박히고 영조 앞에만 서면 왜 사도는 작아지는가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침마다 세자가 왕한테 가서 왕비뿐만 아니라 왕비한테 가서 아바마마 어바마마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굿모닝. 문안 인사를 매일 아침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가면 무섭거든. 아버지 얼굴 보기 무섭거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문안 인사를요. 뭐 문안 인사 안 할 수도 있죠. 아니요. 여기는 충효 유교의 조선입니다. 왕의 불효, 왕에 대한 불효 있지 않습니까? 세자가 아빠 왕의 불효를 저지른다? 이거는 반정, 구테타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세자 날려버리고 다른 세자 앉히자. 세자가 불효를 저질렀다. 군사부일체잖아요. 군, 임금님과 사, 스승님과 부, 아버지는 하나다. 즉 효도는 충이고 충은 효다. 이건데 불효예요. 불효 이꼴 불충이에요. 불충은 아웃이에요. 근데 이거 안 가요 아침마다. 왜? 아빠 보면 난 그냥 쪼그라들거든. 실제 이걸 영조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얘가 며칠 안 나오나 보자. 달력에 오늘 안 나왔고 내일 안 나왔고 이 자식이 임마가 오늘도 안 와? 내일 안 오나 보자. 안 와? 이게 진짜 확 그냥 된 거야 지금. 실제로 어전 회의를 할 때 그 신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영조가 이런 말합니다. 작심을 하고 세자가 문안 인사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이래요. 여기에 신하들은 멘붕이 옵니다. 왜? 자기들이 잘 챙기지 못했다고 화살이 자기들 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상로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전하, 신들이 궁 밖에 있어가지고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하들은 궁 안에서 안 살죠.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자기들 출근하기 전에 세자가 와서 굿모닝 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자기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저희가 세자 저와 찾아가가지고 조심하도록 제가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진 좋아. 자기도 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상전하가 얼마나 속이 탔었을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네. 영조가요 슬슬 이제 아들같이 안 보이나 봐요. 얼마나 미웠으면. 영화 그 송강호 씨가 나온 사도 영화 보면요 나오죠. 영조는 얼마나 이렇게 결벽증이 심했냐면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죠. 그럼 물 갖고 오라고 해서 세수대야에 물로 귀를 씻어요. 그때 그 송강호 씨가 연기 잘했어요 그때요. 씻은 세수대야 물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버린 줄 알아요? 사도세자가 있는 그쪽 건물 쪽으로 물을 버립니다. 아이고 오늘 또 간장게장 얘기를 또 들었네. 이런. 야, 물 갖고 와. 네, 전하. 에이, 첨벙. 귀를 씻어요. 에이. 아, 물 갖다 버려라. 어디로요? 저 사도세자 저쪽으로 버려라. 자, 사도세자는 슬슬 미쳐가요. 이런 가운데 영조의 이른바 선위파동이 또 일어납니다. 선위파동은 뭐 선조 전문이죠. 선위파동학 박사죠. 선위는 당연히 이거예요.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리를 살아있을 때 왕이 살아있을 때 왕자리를 세자한테 물려주고 나는 상왕 킹 오브 킹으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선위파동이거든요. 이거 영조가 한 거예요. 영조가요. 영조는 선위파동 꽤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소론 측 주장이 이거 아니에요. 왕자리가 너무 탐난 나머지 형 죽이고 경종 간장게장 먹이고 왕자리 차지했다가 소론 측 주장이잖아요.
이게 아니다. 난 왕자리 원래 관심도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나는 왕자리 넘긴다. 세자한테 넘긴다. 선이 쇼를 해요. 그리고 노론과 소론이 또 치고받고 싸우죠. 그때도 울면서 선이 파동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 난 왕 안 할래.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주상전하 그럼 왕자리 내려놓고 나가시죠. 사표는 저희가 수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어떤 왕이든 선조든 영조든 나는 선위하겠다라고 하면 뭐든 노론이건 소론이건 뭐건 간에 싹 다 엎드리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싹싹 빌어야 돼요. 왜? 이게 왕에 대한 불충이거든요. 왕이 뭔가 속이 뒤틀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잘 못 모셔가지고 왕이 왕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파 싸움 그대로 그 순간 다 그만두고 싹 다 엎드리고 빡빡 빌어야 돼요.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히든 카드였어요. 노론과 서론이 치고 박죠. 일단 울어요. 일단 왕이 울면은 못 싸워요. 그런 다음에 왕이 선의 카드 던지죠. 모든 국정 운영 스탑 다 엎드리고 싹싹 빌어야 돼요. 특히 세자는 석고대제해야 돼요. 왜냐면 왕자리를 물려받는 건 자기니까. 가가지고 전하 아바바바 아직 저는 왕자리를 물려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취소해서 주시오 라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직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자는 거는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는 이건 반역이고 역모예요. 그래가지고 영조가 이 선의 카드를 진짜 많이 썼는데 세자가 2살 때부터 시작해요. 2살 때 사도세자가 나 왕 그만둘래. 이제 사도세자가 15살이 됐습니다. 선의 파동 또 일으켜요. 영조가. 요때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넘기겠다고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영조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다. 또 팩트예요. 하지만 however 제일 중요한 진짜로 선의 파동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사도세자가 15살 때 일으킨 거는 내가 세자를 못 믿겠다예요. 영조가. 아니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세자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왜 왕자리를 넘겨주려고 하십니까? 영조님?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걸. 내가 살아있을 때 세자 국무 능력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에요. 이해가 이제 되시죠? 얼마나 못 믿었으면 살았을 때 시퍼렇게 살았을 때 내가 네 나라 잘 다스리나 안 다스리나 탕평책 무너뜨리나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거야. 에요. 이때도 15살짜리 사도세자가 달려와가지고 싹싹싹 빕니다. 절대로 아바마마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바마마. 그러자 영조는 나는 이번에는 장난 아니다. 얘들아 아들아 신하야 나는 이번엔 죽어도 왕자리 넘겨야 되겠다. 신하들과 사도세자는 또 싹싹 빕니다. 제발 전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전하. 요때 영조가 딱 또 카드 던지는 게 뭔지 알아요? 좋다. 그러면 왕자리를 내가 넘기는 대신에 대리청정하겠다. 이 카드를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다 던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난 계속 왕 할게. 영조, 난 왕 할 테니까 세자 타이틀 가지고 대리청정. 그냥 왕 대신에 네가 한번 국정 한번 운영해봐. 네가 해봐. 에요. 신하들과 사도세자는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또 바짝 엎드려요.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 봐라.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거네 너희들. 그래. 대리청정 취소하고 난 선의할래. 왕 그만두고 사도세자 네가 왕해. 해요. 여기에 신하들과 사도세자는 더 멘붕이 와요. 전하 왜 갑자기 더 센 카드를 또 던지십니까? 에?
그러면 선의는 하지 마시고 대리 청정하십시오. 라고 타협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봐요. 과연 영조는 진짜로 이 권력을 아들에게 넘길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때요. 자기가 퍼렇게 살았을 때 절대 그럴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돼요. 아직까지 왕은 영조예요. 근데 세자가 대신 통치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영조가 자기 아들을 괴롭혔던 거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애 미치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